테슬라 소식입니다. 1. 바닥 다졌나? 19일 AI 데이 주목. 테슬라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이젠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다. 2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700를 회복했다. 이번 상승은 기술적으로 $600 밑으로 추락했던 테슬라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유지하다 또다시 하락하는 국면에서의 상승 전환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주가는 올 1월 하순 $890의 고점을 찍은 후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해 $600 밑까지 추락했다. 현 $700 선의 지지 여부는 재상승하느냐 아니면 다시 하락하느냐의 분기점이다. 향후의 주가 움직임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AI 데이에서 발표할 내용이 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의 최근 주가 반등은 2분기 실적이 예상과 달리 탄소 배출권 크레디트과 비트코인 손상 차손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하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50%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눈여겨볼 부분은 테슬라가 전기차를 넘어 AI와 로봇을 기반으로 강력한 플랫폼 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완전 자율주행 기능으로 대표되는 AI 기술은 테슬라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는 곧 AI 로봇 중 하나로 로버티제이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모빌리티 산업에서 가장 큰 매출이 전망되는 로보택시를 포함하여 에너지 통신 AI 우주까지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기술력의 가장 밑바탕이 데이터다. 작년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98만 대의 차량으로 33억 마일의 데이터를 확보했다. 현재 15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이 인도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누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경쟁업체와 격차가 더 벌어질 전망이다.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AI를 통한 데이터 학습이 동사 자율주행 핵심일 뿐만 아니라 차량의 성공적인 자율주행은 로봇과 다양한 모빌리티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1. 수익 3.9% 늘어 66불 1천억 원 세계 최고. 애플이 미국 경제잡지 포춘이 선정한 2020년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폭스 비즈니스가 2일 보도했다. 애플의 수익은 3.9% 증가한 574억 천만 달러로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와 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을 앞질렀다. 세계 최대 석유 생산회사 사우디 아람코는 지난 2년간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 1위를 차지하다 애플에게 밀려났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월마트가 전 세계 500대 기업에서 1위를 차지했다.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은 세계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이 넘는 총 31조 7천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2019년 역대 최고치인 33조 3천억 달러보다는 5% 하락했다. 포춘에 따르면 이 또한 50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이다. 포춘은 많은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내리면서 세계 경제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원인이다라고 지목했다. 이러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500 기업은 적응하고 발전하고 스스로 재창조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포춘은 평가했다. 포춘지 선정 2020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상위 10개 기업을 살펴보면 1위는 월마트, 2위는 중국 전력회사 스테이트 그리드, 3위는 아마존이 각각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석 유천연가스공사, 시노팩그룹, 애플, CBS헬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도요타 자동차, 폭스바겐이 4위부터 10위까지 선정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1. 클라우드 애저로 국내외 금융권 혁신 지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모건 스탠리, 영국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투자증권, 캐롯 손해보험 등 국내외 금융권의 클라우드 고객 사례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애저의 안정성과 산업 특화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권 디지털 혁신 사례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MS는 지난 6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와 전략적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모건 스탠리는 MS 애저로 이전해 자사 IT 환경을 현대화하고 MS와 금융산업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영국계 다국적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는 애저를 활용해 오픈뱅킹과 실시간 결제 등 클라우드 기반의 발스를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에 자리하고 있는 리스클랜은행, 미국 중소중견기업 전문은행인 선웨스트은행 등도 애저의 IT 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MS 애저로 전환하고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 손해보험은 애저로 IT 환경을 조성했다. 빅데이터 분석과 메인 시스템까지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실제 운행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퍼마의 자동차 보험을 출시한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MS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활용, 애저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개선을 위한 신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자사금융혁신 연구개발 협업 공간인 익스페이스, 네테스트 베드 IT 인프라를 애저 스택 엣지 기반으로 구현했다. NH투자증권은 애저 고성능 컴퓨팅을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해복구 시스템도 구축했다. 유한타증권은 업계 최초로 퍼블릭 클라우드를 도입한 금융사로 애저를 통해 유연한 클라우드 HPC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다양한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다. 애저 HPC를 활용해 장외파 생상품 가격을 평가하고 비용을 절감했다. 이지은 한국 MS 대표는 기술은 변화의 원동력이며 혁신은 실패와 학습에 대한 용기로 점진적 변화를 수용해 나가는 여정이라며 앞으로 한국 MS는 국내 금융기관이 보다 대담히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AI 기반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혁신적인 고객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1. 한국형 아마존고 무인 편의점 오픈. 롯데정보통신이 리테일 테크 기술이 총망라된 무인자동화 편의점을 가산동 본사 사옥에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매장 출입구에선 사람의 목소리와 제스처를 학습해 사람처럼 말하는 인공지능 휴머니 고객을 응대한다. 당일 행사 상품 현황, 이벤트 같은 점포 관련 정보뿐 아니라 날씨, 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매장에 들어선 고객은 원하는 상품을 쇼핑한 후 그대로 들고 나오기만 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비전 엠픽 기술로 아마존의 자동 결제 기술 저스트 워크아웃과 유사하지만 카메라만을 활용해 비전 기술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 고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직접 스캔해 결제할 수 있는 스캔앤고 서비스도 선을 보인다. 또한 안면 정보를 통해 고객의 생체 정보만으로도 간편하게 결제 가능한 안면 결제 서비스도 도입됐다. 이와 함께 고의나 실수로 결제가 누락된 채 발생하는 반출을 3D 카메라와 센서로 감지해 방지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접목했다. 계산대에 설치된 카메라가 스캔되지 않은 제품을 식별해 알람을 울리는 방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활용되는 라이다와 안면인식 기술을 결합해 고객의 매장 내 동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선호 상품 파악과 MD 개선, 구매 행동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구매 전환율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이번 하이브리드 매장 오픈을 통해 자사가 개발한 다양한 기술을 상용화하고 향후 세븐일레븐을 비롯한 편의점과 소형 유통 점포로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노준영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는 이번 실험 매장 오픈에 그치지 않고 소형 유통 매장뿐 아니라 대규모 점포까지 시장을 확장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전했다. 쿠팡 소식입니다. 1. 아마존식 글로벌 공략 나서나. 이커머스 기업 쿠팡이 일본 판매자들의 자사 마켓플레이스 진출을 지원하는 등으로 접점을 넓히며 현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다.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아마존의 전략을 벤치마킹했다는 평가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의 온라인 비즈니스 기업 비노즈그룹은 지난 7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한국 최대의 커머스 기업 쿠팡과의 업무제휴에 돌입한다면서 쿠팡을 통해 일본 기업의 한국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비노즈그룹의 연결자 회사 비크루즈는 일본 현지 기업 중 최초로 쿠팡의 공식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다. 비크루즈는 비노즈그룹의 글로벌 이커머스 사업 부문 법인이다. 비노즈그룹은 쿠팡은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거래 회사라면서 우수한 물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수백만 개의 제품을 단 몇 시간대 연중 내내 배송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을 실현했고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극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비노즈는 이어 쿠팡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뉴를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추가했다라면서 소프트뱅크와 비노즈그룹은 한국 프로모션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며 쿠팡은 국내 일본 기업들의 한국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두 나라 간의 유통 교류를 확대하는 것에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비노즈그룹은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 기업이며 핵심 사업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기반해 자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유통 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일본 시장과 글로벌 유통 체인의 연결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비노즈그룹은 쿠팡 외에도 대만 동남아시아의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 라자다 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 현지 커머스 업계 취재 결과 비노즈그룹의 자회사인 비크루즈는 한국 시장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일본 이커머스 셀러들의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현지 커머스 업계 취재 결과 비노즈그룹의 자회사인 비크루즈는 한국 시장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일본 이커머스 셀러들의 쿠팡 마켓플레이스 입점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지난 6월부터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단계 차원에서 현재 도쿄 일부 지역의 한정의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이다. 실제로 도쿄 시나가오구 거주자들은 쿠팡 앱을 통해 식자재 생필품을 주문하면 당일 배송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어 쿠팡은 지난달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 일부 지역의 한정한 즉시 배달 서비스의 시범 운영도 시작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쿠팡이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런 이유로 쿠팡과 비노즈의 협력은 쿠팡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테스트 베드의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일본은 1억 2,600만 명 이상의 큰 내수 수요와 그를 감당하는 수많은 판매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라 큰 규모의 이커머스 시장 가능성을 타진하기에 제격이라는 평가다. 비노즈 그룹과의 제휴로 쿠팡은 일본 현지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에게도 브랜드를 더욱 알릴 수 있게 됐으며 자연스럽게 이커머스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인 판매 상품군의 다변화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는 해외 시장의 경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우회 전략을 구사하는 아마존의 전략과 비슷하다. 실제로 아마존은 1998년 영국과 독일 이커머스 시장 진출에 앞서 온라인 서적 판매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에는 현지 물류센터를 증설해 보다 많은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 후 음반, DVD 등 미디어 콘텐츠로 판매 상품군을 확장해 나갔다. 같은 방법으로 아마존은 일본 시장에도 접근한 바 있다. 우선은 온라인 도서 판매로 시장에 진입해 소비자들의 반응을 분석했다. 이후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의 유통, 물류망 확대, 유통 품목의 확장 등의 순서를 거쳐 현지에서의 입지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아마존은 일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절대적 입지를 확보했다. 지난해 아마존 인도 법인은 현지 전역의 소규모 상점, 약 10만 곳과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현지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쿠팡이 이러한 아마존 전략을 입체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평가다. 에이블랩스 윤준탁 대표는 쿠팡이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다양한 시장에 접근하는 자세는 철저하게 아마존의 방식을 따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과거 아마존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시장의 경쟁 정도에 따라 즉시 직접 법인을 세우거나 현지 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한 우회적 접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던 것과 쿠팡의 이번 일본 행보는 매우 유사하다고 말했다.